우리 낭만가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6년도 3월 5일 오후 4시 18분 지나는 시점이고요. 네이버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네이버 언제나처럼 프로그램 돌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네이버가 주가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뭐 어제장 KRX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한 6% 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제장 이제 NXT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 아래 꼬리를 말고 올라왔는데, 오늘 네이버는 요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이버는 왜 힘이 도대체 부족한 걸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여러분들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매우 좀 그래도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한 가지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증시 전체 방향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당연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짜 크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거의 10% 넘는 상승 분량을 보였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12% 상승이 나왔어요. KRX 기준으로 해서요. 20일 이평선에서 상승 반등해주는 모습이고 5일 이평선 맞고 내려왔죠. 자,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가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기관 투자자까지도 매도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낭만 주식이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반등 나오네. 뭐 이거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갈 건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이제 기관까지 던지고 있어요. 증시 흐름이 어떻게 바뀔 건지 이제 분명하게 예측해야 됩니다. 아직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좀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한테 뭐 굳이 뭐 지금 팔아야 되니 어쩌니 그런 거 알려줘봤자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그래, 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 뭐 이렇게 하고 끝내십시오. 우리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을 보여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이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시쯤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제. 그리고 나서 증시가 이제 오늘 반등을 크게 해준 거예요. 근데 보면은, 보세요. 외국인 기관 전부 팔아요. 오늘 같은 경우엔 기관 주도하에 물량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나도 좀 이제 돈 좀 벌어볼까 하고 관심 가지는 종목들 많을 텐데, 개인만 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은 다 팔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증시가 조만간 또 만약에 하락을 해버리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락하면 또 하락할 텐데 그럼 네이버 또 떨어진다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 그러면 네이버가 왜 오늘은 반등을 못 해준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한 개예요. 제가 분명히 이전 동영상에서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려왔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요때 이제 매도 한번 나갔죠. 나 이때 매도했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부터 저는 매수를 해가지고 한 개도 안 놓아주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들어왔었던 이슈는 두나무와 합병한 이슈예요. 두나무 회장은 사실 이번에 네이버 파이낸셜과 주식 교환을 하면서 완전히 뭐 사실상 엑시스를 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나무와 네이버 합쳐지는 거,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우리 정부는요, 지금 여당은요, 언제나 아젠다가 있죠. 모든 건 좀 평등해야 된다. 누군가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 근데 웃긴 건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대가에 대해서 특혜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정부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정부의 방향성은요. 그렇다면 이 정책의 방향이 그대로 네이버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두나무 합병을 바탕으로 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죠? 이 영향력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려고 했었죠, 네이버는요? 지금 해외에 있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들, 뭐 바이낸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과 견줄 만한 어깨가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려고 한 거였는데, 최대 주주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대 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법안이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여당에서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고 퇴직연금도 끌어다 놓고 뭐 인생적 경제 살리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지금 찍어내가지고 개인들한테, 차상위 계층한테 뿌리고 있고요. 우리 세금 다 글로 나가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너무나도 풀려버리니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원화 가치 떨어지고 환율 급등하게 되고 달러 인덱스도 낮은 상황인데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환율 막겠다고 국민연금까지 틀어막아가지고 외화 갖다 막아버리고 시중에 풀어가지고 환율 떨어뜨리려고 환율 방어하고. 주식시장 참 재밌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막으려고 해요.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한테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싶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네이버의 상승 동력이 많이 저해돼서 최근에 상승 분량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원래 이때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서 이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되는 것 자체가 무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동력을 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이거를 배제한다라고 하더라도 네이버는 저렴한 기업이 맞기 때문에 오버슈팅 구간을 덜 바랄 뿐이지 네이버는 충분히 상승한다라는 기조로 가시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썸네일에 적어놓은 마지막 어떤 희망이라고 이 트럼프를 적어놓은 거, 그거 도대체 뭔 내용이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법을 위협한다. 가상자산 업계의 편을 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당시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되게 여러분들 어떻게 방향을 잡았었죠? 되게 막 가상자산 대통령일 것처럼 했어요. 근데 막상 되고 나서 좀 밀어준 듯 하다가 또 안 잡았죠, 이쪽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렇게 편을 들고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도 네이버가 좀 답답할 수 있죠. 왜냐면 얼마 전에 빗썸 사태 때문에 지금 누구죠? 우리 정부가 이제 51% 이상의 지분을 다시 은행이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좀 주가 상승을 만들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된 거였는데, 여러분들 트럼프 하면 무슨 생각나요? 파월 연준의장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금리 인하를 자기는 하고 싶은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막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공화당이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방향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막고 경제를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뭐 기업들에서 뭐 이렇게 발행할 수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막 자꾸 강조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니까 시중에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만큼 빚져놨던 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빚이 자동으로 좀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국채도 계속 찍어내가지고 돈 뿌려가지고 경제 계속 살려내고 약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법을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손을 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관련 종목 우리나라에서도 헥토파이낸셜이 오늘 상승을 합니다. 헥토파이낸셜도 결국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헥토파이낸셜 상한가예요, 여러분들. 얘 오늘 상한가 같다고요. 자, 이게 도대체 뭔 차일까라는 거예요. 결국에 얘는 이 단일 소재, 단일 재료 한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단일 재료. 그죠? 그러면 네이버는 같은 재료인데 왜 못 가느냐? 결국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정부가 최대 주주 20% 제한하는 거. 이것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호재도 부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제가 정치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치색을 드러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관심은 제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돈을 잘 벌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뭐가 엄청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뭘 자꾸 까먹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렇게 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랑 잘 합쳐가지고 거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면은 세계에 있는 돈도 빨아들여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큰 기업 한 개 만들어지면은 이 뭔가 평화가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산 그 최대 주주의 지분을 20%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원래 있었던 검색, 지도, 쇼핑, 뭐 유통 구조까지도 이런 거에 대한 호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로봇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가 지금 상당히 속상한 상황이지만 뭐 이거에 대한 디스카운트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됐던 부분이 빠지고 나서 만약 이게 뭐 잘 해결될 수도 있고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대감이 좀 왔었던 거 빠지고 나면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갖고 있던 호재들과 실적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고 계실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나시면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얼마의 네이버를 갖다 던지는 게 좋겠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10수페이지에 걸쳐서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드리고 있는 레포트예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네이버가 요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이거는 참고로 제가 2월 5일 날 작년 2월 5일 날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1년 동안 계속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는 자료고요. 목표 가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목표가 30만 원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30만 원에서 같이 매도를 했었죠. 같이 매도했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봅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최종 목표가인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까지 챙겨가도 돼요. 만약에 최대 주주 지분 20% 제한하는 거 그거 괜찮게 해결되면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엄청 크게까지 봐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방향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숫자가 적혀있는 레포트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010-574-1740 번호 네이버 자료, 네이버 자료라고 연락 남기시면 문자 답장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전달을 드립니다. 한두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께 전부 답장 드리고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립니다. 어제도 어떤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댓글로 달았어요. 그냥 목표가 동영상에서 알려주시면 구독자가 더 늘어날 거예요 라고요. 아니요, 저는 구독자가 늘어나면 좋겠는 사람이지만 저가 이거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냥 여기에서 영상에서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가 30만원 뭐 갔었구나, 그게 1차 목표가였구나, 그럼 요 가격까지 간다는데 요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0만원이야 그러면 그럼 네이버 30만원에서 끝난다는구나 하고 제 채널 다음에 보지도 않아요. 이 말을 제가 했다는 거 기억도 못해요. 그런 사람한테 왜 줘야 되냐는 거죠. 저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줄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냥 끄고 나가도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같이 갈 생각도 없고 어차피 투자관념도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뿐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채널 어수선해지기만 하지. 자, 그래서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호환 안 돼서 자료 못 받았어요 하시는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전달드리기 때문에 못 받으실 수가 없는 구조고, 24시간 이내에 제가 답장을 안 드렸다 112 버튼 눌러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모든 분들께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010-5741-1740번으로 네이버 자료라고 연락 남기시면 제 답장으로 전부 전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 채널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요 게시물 탭을 한번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낭만 주식에게 현대머니솔루션, 네이버, SK 바이오팜, 삼성, SGI 프로그램 전부 전달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1년 전부터 671분이 댓글로 낭만 주식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입니다 하고 댓글로 증명하고 인증해주고 계십니다. 671분이 댓글 그 사이에 또 댓글 남겨주셔서 673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댓글로 증명을 해주시는 것처럼 저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신다라는 게 제가 정말 투명하게 다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지만 않으면 그냥 가져갈 수 있고 저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010-5741-1740번으로 연락 남기시면 그냥 다 드려요. 안 보고 그냥 동영상만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대신에 뭐 그냥 알려주면은 뭐 구독자가 더 늘 거다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우리는 낭만 있게 갑니다. 네이버 자료라고 연락 남기시면 다 드립니다. 안 받으셔도 돼요. 대신 헛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차단을 할까? 자, 어쨌든 네이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 현황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다 매도 나갔어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결국 당연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네이버를 밀어주지 않으니까, 네이버를 계속 견제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웃긴 게 보수 쪽이 잡았을 때 지난번에는 카카오가 좀 많이 잡혔었죠. 그런데 진보 진영이 지금 잡으니까 네이버가 잡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카카오는 득세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정부가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뭔가 이제 일종의 모종의 협약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카오가 뜨게 되면서 카카오 너네 잘 되라. 그러려면 네이버가 좀 덜 돼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평등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너무 독과점하지 않느냐?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대 주주 제한을 20%로 하겠다. 지분 제한을. 이렇게 하면서 네이버를 견제하고 있죠. 재밌습니다. 이게 결국에 정부 정치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는 경제와 정치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저의 성향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왼쪽도 싫고 오른쪽도 싫어요. 그 중에서 그나마 돈을 좀 더 잘 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을 저는 그때그때마다 좀 뽑을 뿐이지. 아시겠죠? 지금 뭐 제가 정치 얘기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 지금 돈 잘 벌자고 주식으로 돈 잘 벌자고 지금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수급 현황을 봤고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외국인하고 특히 연기금이 최대 주주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으로 지금 여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수급표에. 다음으로 이제 차트 좀 봐야 되겠죠? 일목균형표 당연히 추가를 좀 해야 되겠고요. 일목균형표 추가를 하니까 이제 파란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뭐 이제 이탈 안 해야 돼요. 그죠?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기준선 있죠. 일목균형표 만들어지면 기준선 여기 있고 쌍바닥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저점 이렇게 높이면서 올라타고 이렇게 파란 구름 위로 올라가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트는 그냥 가볍게 아시겠죠? 근데 차트 저는 가볍게 말고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프로그램 좀 참고하시면 좋을 거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종목의 대장인데 17점까지 줄어들었고 개인 투자자가 100점까지 배점을 합니다. 그죠? 배점 점수가 원래 얘네가 최근에 많이 높아졌었는데 낮아졌죠? 정부가 최대 주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20% 하면서부터 낮아졌어요. 제 동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때쯤에 몇 점이었나.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아무튼 매수 매도에 대한 도움은 이 프로그램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 뭐 이 구간에서 깔짝 나올 수도 있었겠죠. 요 하락분을. 근데 뭐 어쨌든 크게는 상방이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매수 매도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녹화해 두었던 동영상을 조금 첨부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고점이신가요? 아직도 주식을 어디에서 사야 하고 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내 주식을 지금 팔아야 할지, 저 주식을 지금 사야 할지 아직도 고민되고 어떻게 주식을 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 오늘 구독자 상시 이벤트를 통해서 모조리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대표 종목 중 한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했을지 바로 감이 오지만 이때 당시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다음날에 어떻게 이런 장대 음봉이 뜰 줄 알고 여기에서 미리 매도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네이처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심 종목 들에 대해서 모두 어떤 종목을 내가 이 종목을 현재 팔아야 하는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 적절한 가격은 얼마일지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 나오고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지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특히 이 낭만 지표를 사용하시면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관심 종목들의 트레이딩 타점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010-5741-1740번으로 낭만 주식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이 다운로드 가능한 URL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한두 시간 이내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답장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그 즉시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모두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요. 열혈 구독자분들의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요청을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010-5741-1740번으로 다시 한번 낭만 주식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부 URL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삼성 SDI라는 주식을 수익을 크게 냈습니다. 잠깐 매매일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삼성 SDI 우리가 추석 때 이때 추석 때 종목에 진입을 해서요. 여기서 55%가량의 수익을 내고 함께 매도를 했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개념은 어떻게 종목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종목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삼성 SDI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 이 관심 종목에 저장해 놓으신 거를 더블 클릭하면 그대로 검색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삼성 SDI는 이전에 이 스윙 지표를 바탕으로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도를 하실 수 있었고 그 이후 추세적인 대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전지가 끝나던 시점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주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 SDI는 우리가 파란 색깔 요 급등락 지표 구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종목의 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이냐? 라고 한다면 자, 삼성 SDI 주가 차트를 뒤로 당겨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3년도 이때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7일이네요. 제 프로그램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날짜 선택을 2023년도 3월 27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로 설정을 해보면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날짜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이 종목의 현 시점에서 대장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이 2점을 배점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확인 누르시고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점을 배점하고 이 종목의 대장은 외국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는 빵점을 주고 있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우하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싸졌어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점을 주고 나서 이들이 99점, 98점, 95점, 90점 점수를 점점 낮게 배점함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점수는 올라갈 거고, 이렇게 지금 원상복구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은 2점까지 점수를 깎았고 개인 투자자는 96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을 해소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 투자자들은 점수를 다시 낮게 배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점수를 높게 배점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분석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뒤로 돌려서 가장 높은 때 누가 대장이었고 누가 어떤 점수를 줬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확대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 분석 버튼을 눌러 두었는데요. 자, 추가로 이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증시 일정과 뉴스도 그때 과거 당시로 돌아가게 되니 고점과 저점일 때 어떤 뉴스가 이 종목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뉴스를 확인하면서 이 종목의 고점과 저점에 미치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단순하게 지수에 차트 가격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 중기 관점, 장기 관점 어떻게 지금 지수 분석을 할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색칠이 되게 됩니다. 색칠이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4천 코스피를 넘어가던 시점에 여러분들께 저는 매도를 하셔라, AI 반도체 종목들 매도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코스피의 저항대역을 가볍게 뛰어넘었으면서도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며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던 거였죠. 이때 이후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가 전부 넣어 두었으니까 시장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의 주가가 지금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판단하실 수 있게 인터넷에 있는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검색하시면서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계산된 적정 가격들은 최소한 이 정도 선은 한번 지켜보자 라는 개념이지 최종 목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로 전달드리는 레포트와는 다른 가격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레포트로 제공드리는 종목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참고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간다든가 반대로 내가 사고 나면 주가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포착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010-5741-1740번으로 낭만 주식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저의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시면서 PC에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구독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크롬에서 할 때 또 다운로드가 잘 되고 사용이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낭만주식이라고 010-5741-1740번으로 연락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으로 제공을 드리지만 만약에 기간 만료가 되었을 시에는 언제든지 제 요청하시면 다시금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성과를 주식시장에서 꼭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석을 진행해 보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혼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010-5744-4740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종목 남기시게 되면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지 좀 체크를 그 이후에 가능하다면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테니 답답하신 종목이 있다면 연락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초보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우수한 선택지였기를 바라며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낭만 주식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꽃길이 열리길 바라며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가장 큰 후원이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